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 10월 23일 부동산에 관한 특별한 이야기, 부동산 별별 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강사님 함께해 주셨는데요. 우리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신없는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뭐 요새 정비사업 관련돼서 네. 뭐 여러 가지 뭐 피해자들도 많이 생기고 문의도 많이 늘어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파리 대책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늘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규제를 숙지하지 못한 조합, 그다음에 분양 대상자, 당사자, 그다음에 뭐 행정청 등등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어쨌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 분양 신청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주면서 분양 대상자가 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좀 모호한 부분도 있고 네. 그러면서 좀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개발 사업이 한동안 좀 멈춰졌다가 다시 가면서 이제 이 서울시 조례에서 분양 자격 줄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런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렇죠. 그 해석도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거나 또는 이제 경과 규정으로 인해서 줘야 되는 사람인데 이제 그런 걸 좀 실기하고 담당자들이 놓쳐서 청산자로 분류했다가 이제 좀 구제해달라고 한 소송 등 그러니까 이런 트러블들이 조금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나는 15년 동안 15년도 아니지 거의 20년 동안 분양 대상자가 되는 줄 알고 그 집 하나만 갖고 살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청산자로 분류를 해가지고 돈 얼마 받고 나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황당한 분들이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돼? 이거 어디 가서 구제를 받아야 되나? 내 억울한 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하고 싶은데 답답한 분들이 이제 생기면서 근데 왜 갑자기 청산자로 분류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 조례 서울시의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서 분양 대상자를 정하는 규정은 사실 오예 네 괜찮아요. 네. 분양 대상자로 정하는 부분은 이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이제 지분 쪼개기를 계속 막으려고 해왔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경과 규정으로 구제해줘야 되는 사람 등등을 정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담당자들이 잘 모르고서 넘어갔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도 일부 있고 또 청산돼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내용을 잘 몰랐던 사람들 그런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특히 복잡한 게 이제 재당첨 금지에 관련된 부분. 재당첨 제한 문제. 이건 개인적으로 무책임한 정책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 만큼 복잡해요. 그게 딱히 뭐 해석을 정확하게 해준데도 사례들이 없고. 너무 많은데 국토부에서 그 법안을 만든 분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복잡한 사례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법률이 그렇게 되게 심플하게 법 내용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계속 국토부에다가 민감한 문제들 이 경우는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경우는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질의를 저도 넣고 있는데 사실 그냥 구청장한테 물어보세요. 인허가권자인 구청에 물어보세요. 이런 식의 회신들이 최근에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지금 쟁점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판단을 해서 분양 대상자가 될지 안 될지를 정해서 관리처분인가를 낼 텐데 그렇죠. 뭐 국토부가 사실은 소송 당사자는 아닌 거고 그렇죠. 결국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분양 대상자 또는 이제 토지 등 소유자랑 이 조합이랑 이제 행정청인 구청 상대로 이제 분양 대상자 지위를 구한 소송들을 할 텐데 그렇죠. 결국은 이제 법원에 가서 이제 판결로서 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사안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장에 굉장히 큰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아무쪼록 우리 강 소장님 그 정비사업 관련돼서 손에 꼽히시는 전문가시니 아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은 변호사 로펌이라든가 그런 데서 하는 거고 저는 투자자 관점에서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을 짚어서 피해갈 건 피해가자 뭐 이런 쪽인 거죠. 그렇죠. 피해자 구제는 그쪽에서 할 일. 그렇죠. 이제 그런 법률적인 검토나 그런 거는 다 이제 그렇죠. 변호사들이 하는 거죠. 자,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일단 과천에 가서 분양받자.
네. 아 과천 지역에 갑자기 뭐 또 뜨거운 핫 이슈, 핫 플레이스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예요? 이게?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뭐냐면 요새 지금 부동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소강 상태고 또 그렇죠. 지지난주와 비해서도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꼭 매매 시장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네네. 임대 시장도 전세 가격도 좀 되게 안정화되는 그렇죠, 안정화됐죠. 찾는 사람이 잘 없대요.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맞아요, 되게 소강 맞아요. 상태라고 하는데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전세 가격이 빠졌대요. 예, 뭐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한두 달 전에 전화했을 때 그 동네 지금 34평 전세 얼마예요? 그러면 한 8억 정도 하지요 했던 데가 엊그저께 전화했더니 7억 정도래요. 7억 밑으로도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전세가 지금 한 1억 정도 빠졌구나 그게 느껴지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조금 거기랑 비슷한 임대가를 형성하던 지역도 네. 약간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뭐 네네. 8억이었는데 7억까지는 아니지만 뭐 네네. 7억 5천 정도 하던 게 뭐 7억 돼야 나가요. 7억 2, 3천 돼야 나가요. 뭐 이게 약간 좀 조정받는 느낌이 있었는데 네네. 관천은 7억 5천 하던 애가 네. 8억 5천으로 전세가 올라갔대요. 오. 더 올라가고 있대요. 오. 네. 근데 이 기사 보면 아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뭐 왜 그렇죠? 진짜 황당해. 핵심 요인이 뭐예요? 제가 올해 과천 가격이 좀 오를 것 같다라고 사실 올 초에 올해는 어디가 좀 유망한 것 같냐 뭐 이런 얘기할 때 올해는 아마 과천이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과천 분양 물량들이 메이저한 것들이 그렇죠. 나오고 근데 사실 나올 만한 것 중에서 과천의 정비사업 물량, 재건축 물량은 물량. 일부 나왔는데 실제 이제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하나도 아직 안 나왔고 원래 상반기부터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과천이 또 줄줄이 대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 청약 같은 경우에 우리가 청약 1순위가 있잖아요. 네. 지역 쿼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과천은 당해 1순위 지역 당해가 있는데 네. 과천에 사람 많이 살아요? 많이 안 살아요? 많이 살죠. 별로 많이 안 살죠. 서울 이런 살죠. 데 비교하면. 네. 다른 데 그래서, 비교하면. 그러니까 이게 과천이 사실 택지가 별로 없어요. 그것도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 주공 아파트랑 네. 그다음에 뭐 저 과천에 일부 소규 빌라들 있는 지역 이런 데 빼고는 과천은 사실 인구 밀도가 그러니까 사람 머리 숫자 그렇게 많이 아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 과천 주공 아파트 재건축 분양할 때 당해 1순위가 마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당해 1순위가 되면 경쟁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남는 물량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당해 빼고 남는 물량을 받기 위해서 넣느니 이 당해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가서 먹자. 1순위를 가자. 그러니까 청약을 하려는 사람들이 집을 팔고 무주택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기사에서 얘기하는 게 평촌 살던 사람이 과천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 평촌 아파트를 팔고 네. 과천에 전세를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과천 주민등록 1년 채우면 이제 그렇죠. 그 자격이 되니까 네. 또는 그냥 과천에 있는 빌라 이런 데도 전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소를 하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주소지 테크, 몸 테크 이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분양가 자체가 메리트 있거든요. 그래서 와, 이 시장은 사실 이렇게 똑똑하구나. 그러니까 전세 가격을 조금 어차피 전세 가격이라고 하는 건 좀 더 비싸게 들어가도 2년 지나면 돌려받는 거 아니에요? 4년 지나면 돌려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과천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살기 좋은 지역으로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과천에 대한 인기가 계속 있어 왔는데 이번에 이제 분양 물량들이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리미리 선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천, 저도 또 아시는 분들한테 관심 가져보시라고 이 기사 보고 네. 지금이라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네. 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과천에 대한 부분들이 분양 물량들이 좋은 것들이 나올 계획이라고 하니까 아직 무주택으로서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서울시가 갑자기 미친 집값을 직접 파헤치겠다라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는데 이게 지금 지난번 여의도
그 용산 통합개발 얘기 나오고 나서 면피 작전인 건가요? 뭐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많이 투명해지는 편이고 뭔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자료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조금 뭐 금융 이런 쪽에서 또는 뭐 이제 증권이나 이런 쪽에서 부동산 분석하는 것처럼 기업 분석하고 시장을 분석하는 것처럼 이 부동산 시장도 분석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거래 사례도 조사를 해보고 비교도 해보겠지만 사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납득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자면 부동산 정책이 나오는데 정책은 나오는 데이터들 중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유주택자들이 집을 사면서 뭐 집값을 끌어올렸을 것이다. 이제 뭐 그거에 맞춰서 맞춤형 대책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데 네. 그런 원인이 되는 어떤 현상들에 대한 판단을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게 진단이 잘못되면 그거에 따른 대책도, 그러니까 그 처방도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상승장에서 누가 부동산 시장의 매수자였나, 이번 상승장의 매수자는 누구였나라든가 이제 그런 자료들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 납득할 만한 통계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별로 이렇게 좀 보여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 많이 이루어질 거고 할 거라고 보는데요. 네. 서울시에서 이걸 갖다 그런 통계 자료라기보다는 네.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래 집을 샀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이 집을 왜 샀어요? 돈이 어디다 샀어요?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말 그대로 매매 특성들, 무주택자가 이런 집을 사더라, 유주택자가 이런 집을 사더라, 다주택자가 이런 집을 사더라, 임대주택 사업자가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임대사업 목적으로 이런 주택을 사더라 등등 내용들을 실제 이제 조사를 통해서 매매 특성 실태 조사를 통해서 정리를 해서 이제 그에 맞는 맞춤형 대책들도 고민해 보겠다라는 좋은 뜻에서 이런 걸 준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이 결과에 대한 처방 형태로 갔다면 사실은 원인에 대한 것은 추측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측에 의해서 이랬을 것이다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명해 보겠다. 그래서 직접 시세 동향을 제공하는 중개업소에 도움을 받아서 거래했던 당사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들어보겠다. 그러니까 건데. 서울시 협력 중개업소들에다가 이번에 매매하셨으면 그 매도자 매수자 특히 이제 매수자 좀 연결해 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금 9.13 대책 이후에 대출이 엄청 줄었는데 네. 어떤 목적으로 매수하셨어요? 자금 뭐 이제 어떻게 됐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 이 사람 이런 수요들이 실제 매수자로 시장에 참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 지원을 해줘야겠다. 또는 이런 부분은 뭐 규제를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정책적인 걸 이끌어내기 위해서 듣겠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죠. 네. 아무쪼록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뭐 사실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저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가 이번 두 번째 상승장에 있어서 일종의 책임이라는 거를 좀 회피하고자 하는 얘기 아니냐라는 시장의 여론이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좋게 보는 건 뭐냐면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들어보겠다는 거잖아요. 왜 샀는지, 왜 지금 샀는지, 왜 여기에 샀는지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 정확한 원인이 밝혀진다면 장기적인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왜 여태 안 찾아봤을까? 아니요. 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계가 명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이게 네. 접근하는 방식이 사실 좀 납득이 되지는 않아요. 네. 예를 들자면 공인중개사 네. 서울시 네. 가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내가 부탁을 해. 네. 근데 매수한 매수인이 네. 소위 말하는 투기꾼이야. 네. 다주택자인데 네. 막 여기저기 돈 끌어가지고 네. 몰래 집을 샀어. 그 사람 산 거 연결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다주택자의 뭐 이런 사람인데 이러이러해서 집을 더 샀습니다를 인터뷰에 응할까요? 그 사람이? 글쎄요. 안 하지. 그러니까 뭔가 꽁한 사람들 뭔가
하는 과정에서 네. 밝히기 싫은 부분이 이게 또 개인도 아니고 관이잖아요. 그렇죠. 관이 조사하는 내용에 그 응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저는 밝히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뭐야? 굉장히 그렇게 설문에 자발적으로 응하는 모집 이 설문 조사의 모수는 네. 어떤 하나의 계층, 특정 계층을 대변하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광범위한 이 시장의 참여자들의 의견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무적으로는 일부의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은 네.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커 보여요. 개인적으로는 그게 일단 이런 형태로 접근할 때는 한계가 되지 않을까. 뭐 시도 자체는 좋지만 조금 더 다른 방향의 설마 긍정을 관에서 그렇게 답답하게 이렇게 서울시 명찰 들고 가서 아니죠. 조사하듯이 그러니까 하진 않겠죠. 거래를 한 당사자한테 연락처 요청을 받아서 하겠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리고 뭐 강사님 얘기하셨던 게 우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얘기 나온 게 그거잖아요. 10세대 중 10채가 거래가 됐다면 그 중에 8채는 다주택자가 구입한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듯이 사실상 많은 부분들이 다주택자들이 구입한 것들이 많은데 왜 샀어요?라고 물어보면 오를 것 같으니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또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그 10개의 집 중에서 8개의 집을 다주택자가 샀다라는 얘기 그 통계는 조금 그 기사 저도 받고 그 국회의원 누가 얘기하신 걸로 아는데 약간 좀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넌센스죠. 이게 이제 신축 아파트 10채 중에 8집을 유주택자가 매수했다라는 건데 신축 아파트는 특수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실 이제 통계 자료가 잡힌 시점 자체가 파리 대책 이후 금융규제라든가 이런 규제 이후에 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 뭐냐면 신축 아파트 분양 언제 받아요? 옛날에 받잖아요. 그렇죠. 그게 취득하는 시점이 4년 이내 근 4년 이내에 걸린 거지 행위 자체는 적어도 6년에서 7년 이전에 됐거나 중간에 분양권 등등을 매수해서 움직인 거였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무주택자가 용기를 내서 매수한 사람들도 비중 부분이 한 22% 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집을 사봤던 사람들이 더 사는 게 익숙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해석할 때 지난 몇 년간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그렇게 행위들이 있는 건 유주택자들이 많이 움직이는 게 많이 있고 반영될 수도 있고 특히 또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는 교체 수요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존에 집 갖고 있던 사람이 새 아파트 가야지라고 그래서 그 해석을 그렇게 다주택자가 여전히 투기의 어떤 뭐 주택 신규 주택을 더 사는 어떤 주된 거였다라고 판단하는 데까지는 조금 확대 해석일 수도 있으니까 틀리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봐야 된다. 요새 의원들 제대로 일 안 한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새 아파트에 대한 분석은 조금 다르게 해봐야 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어찌됐든 서울시가 직접 부동산 시장의 상승 원인에 대해서 파헤쳐 본다고 하니까 결과는 내년에 나온다고 하죠. 이제 뭐 해보고 실무적으로 가면서 나와야 되는 거죠. 이제 좀 아쉬운 건 아쉽다라기보다는 약간 걱정스러운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모수가 약간 이제 한 특정 계층에 대한 자료가 취합되면서 마치 그 자료가 매수세의 전부이냐. 그러니까 좀 말 그대로 또 진단이 잘못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대책도 또 잘못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 형평성 또는 어떤 자료들을 잘 고려해가지고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